대혼돈의 멀티버스 그 끝판왕 완벽한 디지털 리터러시 세상에 오신 디지털 스트레인저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 유니버스에서는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도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물론 이 거대한 것을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겠고요. 도움을 주실 귀중한 분을 이곳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윤우재 마스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공업무인재개발원 윤우재 교수입니다. 멀티버스 오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떠셨나요? 보이시죠? 이 기 세워진 거. 이게 눕혀질 때까지 지금 좀 혼미한 상태거든요. 네. 저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디지털 리서치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의 히어로 마스터님의 눈부신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마스터님?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 토크입니다. 우리 토크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공감 토크인 만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다른 유니버스에서 지구에서 오신 디지털 스트레인저스 공무원 4분을 모시고 공감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기대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토크를 서로 다충으로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지 빨리 만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좌충우돌 혼돈의 유니버스로 떠나보시죠. 렛츠고! 네, 지금부터 지구에서 오신 4분의 오피셜 게스트분들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 토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출발선 앞으로요. 예스 또는 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신에게 해당한다 생각하는 마이크 앞으로 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당신은 디지털형 인간인가요? 아니면 아날로그형 인간인가요? 본인이 디지털형 인간이다 생각하시면 예스를, 아니다, 나는 아날로그형 인간이다 생각하시면 노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4분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기준점을 알고 싶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디지털형 인간의 과연 그 기준점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리 어답터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어려운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능숙하고 또 스무스하게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멋지더라. 디지털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럼 우리 반대편에 우리 원숭이님 기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미팅 어플로 이제 할 일 체크하고 제 핸드폰으로 기사 한번 보고 그다음에 카톡도 한번 확인하고 점심쯤 이제 배고프면 또 우리가 어플로 또 먹고 싶은 거 또 찾아가지고 또 배달시키고 그다음에 친구랑 또 저녁 꼭 잡으려고 이제 모바일로 또 예약하고 또 어플 켜서 택시 타고 잡아서 가죠. 이렇게 디지털 없이 이렇게 못 불러가는 이런 삶, 요게 이제 진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고양이님 같은 경우는 좀 업무형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보면 원숭이님은 생활 밀착형에서의 디지털 기준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 우리 곰님 궁금합니다. 네, 곰님은 생각하시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디지털 기기나 그 프로그램 등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SNS, 요새 SNS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인스타 같은 데 일상 사진 올리고 페북이나 트위터에 그 재밌는 이야기들 좀 퍼서 나르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를 아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으로 공감 토크의 시작을 해봤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저희에게 아주 많은 가르침도 주고 계시는, 부담되시죠? 부담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본인은 디지털형 인간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날로그형 인간입니다. 에?
예, 반전으로 시작된 우리 토크였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공감 토크와 함께 지켜볼까요?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몇몇 스트레인저스 분들이 디지털 인간형이라고 자평을 하신 만큼 이 테스트를 누구보다 잘 해내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바로 디지털 나이 테스트인데요. 디지털 나이는요,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나이로 측정한 게 바로 디지털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문화에 잘 적응할수록 디지털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디지털 나이가 과연 몇 살일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5가지 손가락을 하나씩 다 접어주셨나요? 아직 고민되시나요? 최종적으로 손가락 접으셨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결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에서 5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원숭이님 잘 들으세요.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적응해 살아가는 당신은 디지털 핵인싸! 네, 디지털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개에서 2개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에서 2개 혹시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고양이님 잘 들으세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추구하는 당신, 청춘이군요. 디지털 청년 되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대망의 1개에서 0개는 과연 어떤지, 이거 정말 안 봐도 정말 알 것 같은데요.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혹시 당신은 전생에 흥선대원군? 전하! 디지털 문호 개방 정책을 펼쳐주시옵소서. 당신은 바로 디지털 조상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곰님 표정이 씁쓸하신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보셨다시피 4명의 출연자분들과 함께 디지털 나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보이시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랑 교수님도 옆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즉석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4분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저랑 교수님의 디지털 나이는 몇 살이나 될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솔직히 교수님의 디지털 나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곰님이 저의 친구입니다. 와, 반전에 계속 반전을 이은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바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곰님과 지금 동급을 이루는 저는 디지털 조상님의 조상이 아닐까. 핵조상, 그쵸? 네, 찐조상. 찐조상.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반전을 이어서 계속해서 공감 토크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서요,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요즘 어디를 가나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인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노인분들께서도 키오스크를 사용 안 해본 분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젠 대세를 넘어서 우리 일상의 한 자리로 자리 잡은 만큼 키오스크의 활용을 보며 이런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은 키오스크의 활발한 활용을 보면서 여러 세대와 계층 간의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예스 또는 노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거 고민되죠? 이번에 본인이 되게 활발하게 계십니다. 바로. 네. 본인이 이제 빠르면 통과인데. 자, 그렇다면 왜 예스인지 왜 노인지 한번 선택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참 서글펐는데, 근데 이젠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등 그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 디지털 격차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그 느낌이랄까? 솔직히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전히 여기 뭐 취약계층은 존재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키오스크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제가 먼저 가서 주문하면 빠른데 왜 이거를 왜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 막 잘못 주문하거나 좀 그러면은 또 불편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요즘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키오스크만큼이나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잘 보여주는 예시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 키오스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키오스크나 무인 매장 운영 등도 디지털 전환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디지털 정보평가 종합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부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지금 말씀 표정 보셨죠? 듣고만 있는데도 가슴이 뿌듯해지고 이런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국뽕이 정말 차오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 국뽕 가득한 마음으로 공감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신은 소통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계신가요? 본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가 총 3가지 이상이 된다 하면은 예스를, 아니다 하면은 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종 선택을 하신 분들이 어떤 매체들을 각자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 갖는 매체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라떼는 말이에요. 그 PC 통신으로 막 소통하고 막 그때 참 오붓하고 좋았지. 근데 말이야. 요즘 뭐 맞아. 근데 요즘 젊을 때 사용했던 그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 완전 반가웠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답게 도토리도 이거 주고받고. 얼마나 좋아. 예? 도토리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도토리 묵 써갖고 먹을 때 사용하는 음식 아닌가요? 식재료를 갖다가. 웃기네. 아무튼 저는요, 인스타를 주로 사용을 해요. 이 소통도 하고 또 뭐 물건도 사고, 또 인스타 언니아들 보면 살 수 있는 물건들 정말 많거든요. 그 언니아들한테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트위터를 주로 쓰는데 요새 그 있잖아요.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계정을 좀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저는 뭐 안 쓰는 거 없이 거의 다 씁니다. 막 한동안 제가 좀 틱톡에 좀 빠져 살았어요. 거기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생활 밀착형으로 아무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진짜 일상에서부터 업무까지, 특히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는 대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동안 스며들듯이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다행은 제가 아날로그 인간이어서 그렇게 네. 불편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점이 나오는군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디지털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이미 필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되죠. 정말 재난 상황인 겁니다. 치명타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데이터 장애가 빠르게 대응하고 제도적, 기술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의외로 디지털형 인간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그렇다면 저희가 모실 만한 지금 이유가 아, 의심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적재적소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하게.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공감 토크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요. 제가 여러분께 디지털 트렌드 관련 용어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말하는 용어 중에서 자, 이번에도 3개 이상을 나는 설명할 수가 있다 하시면 예스를 저는 설명 불가능한데요 하면은 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 머신 러닝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가상화폐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뭐 블록체인 하면은 탈중앙화 아니겠어요? 블록체인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이 데이터가 그냥 영어로 직역해서 그냥 나의 정보? 그런 뜻 맞나요? 저는 그 메타버스. 제가 영화에서 그거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상 세계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머신 러닝인가 그거는 그 러닝머신 그 잘못 쓴 거 아닌가요? 그거? 정말 이게 영상을 듣고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디지털 트렌드 용어들이 나왔어요. 네. 정말 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교수님께서 이게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낱낱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다음 단어가 정말 생소했는데요. 네. 디지털 권리장전. 이거 어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 우리도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지, 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가칭 디지털 권리 장전을 2023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장전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라는 사람도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법이나 이런 쪽도 따라가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이해가 쏙쏙 되는 이 분위기 이어서 공감 토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자, 예스 또는 노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보와 교육은 저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물론 굉장한 디지털을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진 않지만 기본은 사용하고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한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 그래서 혼자 찾아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러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 리터레시가 하는데 리터러시 교육이라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인재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디지털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설명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은 보통 코딩, 통계, 방법론 등의 이제 하드 스킬 위주의 교육이 다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킬,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무엇이 왜 변하는지 그리고 내 업무나 정책에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실제적으로 마인드와 태도를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셋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전 2020년도
9월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입니다. 아,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네. 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등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공공 부분도 디지털 트렌드, 기술, 데이터, 미디어, 디지털 소통, 윤리 등 다양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시즌 2 함께라면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운동의 멀티버스 디지털 리터러시 세상 속 첫 번째 유니버스에서 진행한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 토크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와 쉽지 않았어요.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혼란스럽다고요?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고요? 자, 어떤 반응이 좀 더 들리십니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 멀리. 조금 더 알 것 같다라는 반응 쪽으로 모쪼록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라봅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 대전환을 겪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디지털 혁명 시대. 앞으로도 디지털, 데이터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또 초연결되어 폭발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여러분의 역할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집니다.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호흡을 그대로 저희 2주 뒤에 두 번째 유니버스 데이터 스트레인저스에서 다 같이 만나요. 뿅! 자, 다시 돌아온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이번에는 시청해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데이터 관련 생각들을 나눠보는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최신 디지털 관련 정책 중 우리 부처, 우리 팀, 업무와 연관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역할과 미션은 또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 디지털 전환 등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나 영화 등과 같은 읽어볼 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학습 영상 우측에 답변 참여하기 버튼을 꾹 눌러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하트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우수 답변자에게는 커피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다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유니버스에서 우수 답변 공개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뿅!